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전시장에는 두 대의 팰리세이드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컬러의 팰리세이드가 가장 최상위 모델이죠.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모델이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총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그리고 캘리그라피 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의 선택 비중이 5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2명 중 1명은 캘리그라피 사양을 선택하시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캘리그라피 사양을 굉장히 고급화하고 더욱더 캘리그라피 느낌이 확 나게 디자인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외관 디자인 차이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그래서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방향시 등을 합친 것이 특징입니다. 주간 전조등은 좌우측 사이드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각진 주간 전조등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직선으로 쭉 뻗은 주간 전조등, 그래서 직선을 더욱더 강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좌우측 방향시 등이 이렇게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마치 투싼이나 신형 그랜저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전면부 그릴을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로 그 포스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정말 단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팰리세이드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딱 봤을 때도 와, 정말 위압감이 엄청나다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새로워진 그릴 디자인이 그 웅장함을 더욱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사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릴이 유광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이 차를 딱 밖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포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캘리그라피 이외에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 그릴을 보게 되면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기는 블랙이고요, 여기는 크롬, 밝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레스티지와 익스클루시브는 이 그릴이 적용되고요, 캘리그라피에서만 저 밝은 크롬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싼처럼 이게 약간 다크하게 이렇게 그릴이 순정입니다. 순정. 이거 따로 옵션도 아니고 따로 추가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블랙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는 이제 따로 작업을 안 하셔도 이렇게 블랙 크롬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만약 캘리그라피에서 블랙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옵션으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무조건 밝은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랑 익스클루시브는 이렇게 어두운 크롬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따로 애프터마켓을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전면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봤을 때 느낌은 어두운 그릴은 그릴 나름대로 멋이 있고, 그래서 밝은 그릴은 훨씬 더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그릴은 확실히 블랙 컬러, 외장 컬러 블랙을 선택했을 때 그 존재감과 컬러 매치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다른 컬러를 선택했을 때는 매치가 살짝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블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장 컬러를 보게 되면 팰리세이드 컨셉트카에서 적용되었던 그 에메랄드 그린 컬러가 이번 캘리그라피 사양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실내라서 이 녹색 느낌이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는데, 가까이서 보면 녹색 느낌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 바뀐 부분이 거의 메인입니다. 휠 디자인은 캘리그라피 전용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측면부에서 바뀐 부분은 크게 없어요. 워낙 측면 프로포션 자체가 멋있었고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측면 크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
후면부도 사실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단, 여기 머플러 정도만 디자인이 바뀌었고, 원래는 이 딱 정사각형 디자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캘리그라피 사양 같은 경우에는 하단 범퍼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조금 더 디자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사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세로형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하단 디플렉터의 디자인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렉터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리플렉터가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렇게 가로로 쭉 이어지는 리플렉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후방 가이드램프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후면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그라피 사양에 적용되는 건데, 이 디지털 사이드 룸미러가 적용돼 있어서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도 부르는 기능인데, 이 실내 룸미러를 통해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물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고, 이 위에 있는 카메라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예요. 그래서 후방 시야, 만약에 트렁크에 짐이 이 정도까지 찼을 때는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카메라로 후방을 좀 넓고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가 없어요. 캘리그라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이번에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로 적용되어 있게 되고요. 이번에 3열에 열선 시트를 넣었다라는 게 또 특징인데, 이건 잠시 후에 3열에 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왼쪽에는 12V 시거잭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서는 2열 좌우측 접을 수 있고 3열 좌우측 세울 수가 있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열과 3열 모두 다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부를 열어보면 하단부에도 공간이 나는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라든지 세차용품들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게끔 또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열에 사람이 있어서 2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의 2열 공간입니다. 시트는 브라운이에요. 이번에 브라운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 캘리그라피 브라운 사양의 시트 컬러입니다. 여기는 2열 공간이고요. 그리고 윙 타입 헤드레스트를 이번에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뒷좌석 승객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서 쉴 수 있게끔 헤드레스트를 접으면 이렇게 좌우 머리를 받쳐줄 수 있겠죠. 우리가 장거리 갈 때 고급버스 타면은 고급버스도 이렇게 머리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캘리그라피에만 적용되어 있고, 이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3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편하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세울 때는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더 밀려면 이 레버를 통해서 미셔야 돼요. 여기도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판도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수동식 썬블라인드 마련되어 있고, 도어 손잡이, 이런 트림도 이번에 새롭게 다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도 여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퀼팅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컵홀더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 있고, 손잡이 부는 막혀 있습니다. 밑에도 200ml 정도 물병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를 한번 뒤로 밀려면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시고 이렇게 완전히 뒤로 밀었을 때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타볼게요. 그래서 지금 앞좌석을 좀 뒤로 많이 밀었어요. 앞좌석을 좀 뒤로 많이 밀었는데도 이 정도, 한 주먹하고 한 주먹 반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버를 살짝 밀면 등받이 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전히 눕혔을 때는 이 정도가 눕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우면 이 정도가 세워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 5, 5, 6단계 정도 눕혀지는 것 같아요. 누우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또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팔걸이를 내려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또 편한 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팔걸이 각도 조절도 가능해요. 이렇게 중앙에서는 통풍 열선 시트 좌우측에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 온도 조절, 방향 조절까지 마련되어 있고, 12V C거치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C타입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A타입에서 C타입, 모두 다 C타입, 좌우측 다 C타입으로 바뀌었고, 그 조수석 옆에는 버튼이 3개인데 여기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 앞뒤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다 뚫려 있진 않고 여기가 막혀 있고요. 여기 송풍구 적용되어 있는데 송풍구 바람 닫고 열고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등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내 등은 다 LED로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헤드라이너 부분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스웨이드, 확실히 이번에 캘리그라피가 고급감을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1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기는 공조 시스템 터치 패널이 추가가 되었고, 여기 중앙 모니터가 10.25인치에서 12.3인치로 더 커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기어 변속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어 변속기는 그대로 버튼식을 탑재하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와 동일한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투톤 핸들도 적용 가능한데 지금 이 차량은 브라운 원톤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3열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3열 탈 때는 아까 저 버튼 통해서 이렇게 의자 밀어주시고 3열을 타는데 성인 남자가 3열 타기에도 크게 불편함 없이 3열을 탈 수가 있어요. 시트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세웠을 때는 무릎 공간은 많이 남는데, 네, 제가 오른쪽을 타볼게요. 오른쪽은 지금 제일 밀었을 텐데 아예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릎이 여기 아예 끼게 되죠. 그래서 앞좌석을 조금 많이 밀어야 될 것 같고, 따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크기를 더 키우진 않았습니다. 여기 가운데 통로가 있게 되고요. 3열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열 헤드룸은 못 앉을 정도는 아니에요. 머리가 살짝 허리를 세우면 닿습니다. 네, 178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머리는 살짝 닿아요. 근데 못 앉을 정도는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뭐 엄청 불편하진 않아요. 못 앉을 정도는 아닌데 잠깐 앉아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성인 남자도 충분히 앉을 수 있고, 여기는 암레스트, 여기 팔걸이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2개에다가 이번에 3열에 열선 시트를 넣었죠. 3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서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여기도 C타입 케이블을 마련해놨고, 등받이 각도가 지금 요만큼 생각보다 꽤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근데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게 되면. 그래서 3열의 열선 시트와 등받이 각도까지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퀼팅 패턴 수직으로 적용을 해놓은 부분이 특징입니다. 3열 시트까지도 고급감을 잃지 않게끔 적용을 해놨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열선, 전동 시트, C타입 충전 케이블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에도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3열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고요. 여기 3열에서도 이게 에어컨 송풍구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열에서 한번 내려볼게요. 내릴 때는 3열에서 이 버튼 누르고 이렇게 슬라이딩 됐을 때 이렇게 편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1열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40대 분들이 선택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분들은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시트를 보게 되면 캘리그라피 시트는 이렇게 퀼팅이 또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만 윙 타입이고 1열은 윙 타입은 아니에요. 따로 각도 조절까지는 안 됩니다. 브라운 모노톤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 트림도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었고, 메모리는 2명까지 가능하고, 여기서는 도어 잠그고 열고, 좌우측 사이드 미러, 윈도우 버튼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크렐 오디오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놀라운 건 전동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시트에서 놀라운 부분이 또 있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는 마사지를 지원하게 되죠. 제네시스에 있던 옵션들이 이제 팰리세이드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운전석에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허벅지 시트 있는 거 보이시죠? 야, 이걸 넣었어요. 운전석에. 이 팰리세이드에 정말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와,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누워서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팰리세이드는 아빠가 좀 모든 걸 포기한 그런 차가 아니라 아빠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 넘버 서포트는 4웨이고요. 앞뒤, 높낮이, 그리고 모션 시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까지 있다는 부분. 그리고 페달은 이제 오르간 페달입니다. 저 안쪽에는 수납 공간, 12V 시거잭도 양쪽에 2개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이 빠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새로워진 디자인이고, 프레스티지부터는 HAD2, 그러니까 차선 변경 가능한 반절 주행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본 트림부터 다 반절 주행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반절 주행 HAD2까지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반절 주행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에 측방 센서를 더 추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끼어드는 차까지도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진 12.3인치 중앙 모니터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현대차들과 다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픽은 기존 현대차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고, 제가 여쭤봤더니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는 안 된다고 해요. 무선은 또 안 됩니다. 유선으로 선을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공조 패널이 이렇게 그랜저처럼 일자로 쭉 바뀌었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 약간 수평적이기 때문에 차를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안정적이게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비상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 여기 에어컨 공조 시스템 터치 패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되어 있죠. 터치로 방향 조절, 에어컨, 뒷좌석까지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버튼들도 남겨 놓았고,
여기선 기어 변속기랑 여기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터레인 모드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여선 통풍 핸들 여선까지 마련되어 있고, 캘리그라피 특이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랑 같은 소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소재를 통일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봤더니 보통 이런 데다가 물건을 많이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컵홀더를 안 쓸 때. 그래서 휴대폰을 올렸을 때 막 방지턱 넘을 때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런 소재면, 이런 소재 가죽을 쓰게 되면 좀 그런 소음 부분에서 좀 완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가죽으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바뀐 부분이고, 컵홀더 2개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휴대폰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암레스트도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12V C거잭이랑 USB C타입, USB는 싹 다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A타입은 적용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 아까 보셨죠? 저기 아까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 캐딜락에도 있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도 있는데 이렇게 후방 시야를 더 넓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캘리그라피에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좀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가 짧았다면 이번에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를 요 끝에서 쭉 이어지죠. 쭉 이어져서 여기 안쪽까지도 쭉 이어지고 여기 있는 도어 패널까지 쭉 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를 더 넓혔다라는 게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2열 휠하우스 부분에 흡차음제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1열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2열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흡차음제를 적용해서 조금 더 2열과 3열 탑승객들이 좀 편안하고 조용하게 갈 수 있게끔 2열 휠하우스 부분 조금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열에서 느껴지는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프레스티지 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도 HDAI 2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우측 측방 센서를 강화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까지도 인식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좀 다크 크롬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죠. 현대 엠블럼까지도 통일성 있게 크롬 컬러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또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와, 이게 블랙 외장 컬러랑 조화를 이뤘을 때 진짜 멋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캘리그라피랑 다른 점은 하단 요 리플렉터가 다르죠, 디자인이. 아까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면 이건 그냥 심플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다크 크롬을 넣은 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디자인 팀에게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향시등이 여기 좌우 2개씩 들어오게 돼요. 좌우 2개씩 방향시등까지 좀 더 어둡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주간 중조등은 세로형으로 아주 좀 더 굵어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딱 봤을 때 굵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세로형으로 이렇게 세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휠하우스 부분 클래딩 같은 부분을 봐도 여기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캘리그라피는 외장 컬러랑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캘리그라피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휠은 동일하게 20인치인데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캘리그라피랑 조금 다른 휠 디자인인데 이 휠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캘리그라피의 그 멀티스포크 휠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5스포크 휠에 가까운데 확실히 좀 역동적이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의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 디자인 똑같은데 아까 하단 이 부분, 범퍼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고 이제 리플렉터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룸미러 카메라가 없죠. 여기는 후방 카메라는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여기 디지털 룸미러는 없다. 근데 뭐 레인지로버나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적용되어 있는 차들도 많은데 팰리세이드는 따로 여기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트렁크 용량에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캘리그라피랑. 네, 뭐 구조라든지 이런 버튼류들의 구성은 똑같아요. 캘리그라피랑. 네, 똑같이 전동으로 2열 접고 3열 접고 3열 세우고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화사한 컬러의 인테리어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프레스티지의 1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브라운 시트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훨씬 더 화사하고 지금 네이비랑 베이지랑 이렇게
콜라보가 되어 있고 이 트림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마치 여기만 보면 벤츠의 그런 컬러 매치와 소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벤츠 E클래스, 뭐 카브리올레나 쿠페 보면 이런 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트림은 진짜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에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들어가 있고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캘리그라피랑 동일한 사양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컬러도 그렇고. 한번 앉아볼게요. 스티어링 휠도 와, 스티어링 휠을 이 베이지로 만들어 놨네. 야, 너무 고급스러운데? 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3.8이랑 2.2 디젤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따로 파워트레인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진 않았고,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1.6 하이브리드는 적용될 예정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북미와 동일하게 3.8 가솔린과 2.2 디젤 이렇게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도 디지털 키 사용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요. 디지털 키라는 건 휴대폰을 통해서 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시동 걸어서 주행까지도 가능한 것이 디지털 키 기능인데, 디지털 키 2로 바뀌면서 아이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갤럭시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폰이랑 아이폰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따로 LG 폰이라든지 그런 폰들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1열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티어링 휠이 베이지인 거는 진짜 이런 베이지 컬러만으로도 고급감을 높여주는 느낌이 있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면서 여기만 보면 진짜 그랜저, 르블랑 타는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캘리그라피랑 12.3인치 들어가 있고요. 프레스티지에도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게 되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와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끝이랑 저 끝이 이렇게 좌우 대칭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급차를 타고 있는 듯한,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게 되면 이 차가 캘리그라피인가, 이 차가 SUV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 해놨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송풍구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은 진짜 고급스러워요. 약간 밝은 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드리는데, 확실히 팰리세이드는 좀 어린 자녀분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이 컬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그라피는 여기 가죽으로 덮여 있었는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일한 트림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가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의 2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아까 윙타입 헤드레스트였는데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윙타입이 아니죠. 윙타입이 빠진 상태고, 지금 나머지 그 외적으로 뭐 크기라든지 공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버튼도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버튼 마련되어 있고, 근데 버튼들도 색을 다르게 했어요. 여기는 시트 컬러로 마련됐고, 여기 또 네이비 컬러로 버튼을 아주 깔맞춤을 잘 해놨습니다. 프레스티지 뒷좌석 타보도록 할게요. 네. 프레스티지 1열 조수석에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랑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버튼들 모두 다 마련되어 있고, 충전 포트 C타입,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캘리그라피와 동일한 옵션 사양이에요. 그래서 시트 각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각도가 좀 덜 젖혀진다든지 그런 거 없이 각도도 똑같이 이렇게 젖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 차이는 없습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더 많이 눕혀진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헤드레스트 디자인적, 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뭐 잠깐 앉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자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럴 때 이렇게 머리를 딱 받쳐주면 좀 더 캘리그라피의 윙타입 헤드레스트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행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추후에 시승차를 받는다면 좀 더 여유 있게 각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용해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만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리뷰를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추후에 팰리세이드 시승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